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이현경. 대한민국! 대한민국!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에게 심어준 희망의 메시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 꿈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아니다. 그걸 몸소 증명해낸 분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자 되시겠다. 오 필승이 현경 오 필승이 현경 때는 바야로 20년 전 아니다 3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래 희망을 발표하던 시간 막연히 봉사의 직업을 꿈꾸다 의사가 되고 싶단 말을 꺼낸 그 순간부터 의사는 꼭 이루고픈 확실한 꿈이 되었고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비로소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의사가 되었던 것이다. 수만 번 쉬는 것도 힘겨운 이들에게 그야말로 산소 같은 여자야. 사수 같은 여자로 매일같이 동분서주 그러다 보니 밥때 놓치기도 일수라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난 정말 편하고 좋아해요. 선생님 건강도 좀 챙기소. 그래야 저를 오래 치료해 주시죠.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뒤돌아 울컥한다고. 깐깐한 의사 이미지와는 달리 이런 작은 말에 감동받는 알고 보면 속독이 있고 착한 여자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숨쉬기조차 힘든 요즘 당신의 숨은 물론 답답한 그 마음까지 뻥 뚫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이현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뭐 많이 바쁘시고 특히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바쁘신 파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교수님 파트거든요. 맞습니다. 호흡기시고 알레르기 같이 보시니까. 근데 그나저나 우리 환자분들이 교수님 걱정을 이렇게 합니까? 예, 제가 뭐 밥 먹듯이 점심을 거르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 밥 먹듯이 예. 점심을 그른다. 특이하다, 그죠? 예. 너무 자주 걸리시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하세요. 밥은 언제 먹냐면서. 예. 그 식사를 왜 예,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환자 상담하다 보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가족 상담까지 다 하고 같이 진료비는 한 번만 내시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조금 네. 진료가 많이 지연되는데 네. 또 환자분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도움이 되는 말 그렇죠. 해드리고 네. 싶어서 네. 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네. 내일이 11월 12일이거든요. 이날이 지금 세계 폐렴의 날 맞습니까, 교수님? 이 폐렴에 대한 이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 근데 요즘 같은 환절기 보면은 이 폐렴을 비롯해서 호흡기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고생하시는 그런 시즌이신 거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은 호흡기 질환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분들도 이미 상식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상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유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보면 환절기 요즘 특히 올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뭐 갑자기 이제 한파가 와서 맞습니다. 너무 추워져서 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되면 상황이 되면은 우리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특히나 호흡기계라는 게 참 불리한 게 열려 있잖아요. 네, 아하. 맞아. 이렇게 코, 입 다 열려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심장이나 신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에 꼭꼭 숨어 있는 장기인데 맞습니다. 호흡기는 외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거에 엄청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환절기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호흡기 질환, 이 폐렴하고 감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도 비슷하고 뭔가 기침하면 뭔가 폐렴이나 감기를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감기 치료 빨리 안 하면 폐렴 된다. 네. 맞아요.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 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럼 잠깐만, 그러면 예, 교수님 예. 나오신 김에 감기를 방치하고 계속 놔뒀다. 심해지면 폐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기보다도요. 네. 이제 저희가 독감 환자가 나중에 폐렴 환자가 되거든요. 이게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서 기관지 여기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세균이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증 폐렴이 되어서 네. 결과가 안 좋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그래서 감기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계 이제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호흡기계 이제 구조를 상기도 하기도를 좀 나눈다면은 코,
목, 인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기도고요. 네. 그 아래쪽 그 기관지, 폐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감기는 상기도 쪽에 상기도 감염이죠. 그래서 대부분 바이러스인데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이제 처음 겪는 바이러스라서 너무 중증으로 발전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가벼운 증상이죠. 기침이라든지 가벼운 가래, 그다음에 콧물. 목이 아프고 콧물 뭐 네. 이런 증상을 겪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소실이 되거나 네. 그냥 약제로 증상 좀 조절을 해주면 좋아지는 게 감기거고요. 네. 이제 폐렴은 조금 더 하기도 질환이라서 이제 세균성 폐렴이 굉장히 흔한데요. 네. 조금 더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하죠. 열이 많이 나고 막 몸이 춥고 떨리는 오한이 생긴다든지 화농성으로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주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가슴 아픈 증상, 아이고야. 흉통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네. 초기에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중증 폐렴으로 발전해서 중환자실 가시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감기하고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뉴스 보니까 네.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이제 완치가 됐어. 근데 폐 기능이 그- 떨어졌다. 그- 뭐 그 폐 얘기가 손상을 많잖아요. 입었다. 그 얘기 네. 들었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폐 질환하고 이 연관이 좀 있는 건지 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이 많은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중증 폐렴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요. 폐렴이 다 나았다고 해도 폐에 어떤 손상을 남기는데요. 그게 이제 폐 섬유화 같은 거거든요. 폐가 딱딱해지는 거죠. 네네. 폐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네, 풍선 같은 맞아요. 건데 딱딱해서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은 되셨지만 딱딱해진 부분이 많으면은 폐활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평생 동안 굉장히 이게 떨어진 폐활량으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통 속에서 좀 사실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 잠깐 또 잠깐.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봅시다. 네. 네. 70대 어르신께서 네. 보내주셨는데요. 6개월 전부터 약간만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폐활량 검사를 하니까 비슷한 나이의 남성과 비교하여 폐 기능이 30%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또 네.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흡연을 시작해 하루 평균 한 갑의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원인일까요? 질환명도 생소하고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COPD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이제 실외 공기 오염에 의해서도 그걸 꾸준히 이렇게 그런 유해 물질을 흡입하시면 기도, 폐에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폐가 망가지고 기도에 염증이 부어 올라가고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생소하시지만 아주 우리 바로 옆에 정말 여기 전 바라진 않지만 여기도 안에도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그렇습니까?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전 국민의 이제 14% 네. 그러니까 흡연에 허허. 관계없이 40세 이상에서 와. 14%니까 부산 인구가 400만이 좀 안 되는데 300만 이상 되는 환자가 있어요. 진단이 안 돼서 그렇지. 와. 빙산의 일각이죠. 진단된 사람은.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COPD니까. 와. 아니, 남녀 예. 불문하고 세 명 중에 한 분이 COPD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흔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단이 많이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 건강해서 하면서 진짜 의학 용어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듣고 나서 까먹긴 해요.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네. 이거는 방송 PD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는. 예. COPD. 예, 오늘부터 잘 아시고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네. 환자들이 빨리 조기에 진단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COPD라고 딱 의심하시기 어려운 게 만성 호흡기 질환이 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니까. 근데 이제 유해 물질 노출이 중요하죠. 흡연 아니면 정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이제 조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의 여자분들 COPD가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아직도 아궁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네. 아궁이 쓰고 뭐 나무 떼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마스크 안 하고 그거에 계속 노출되면은 그런 분들도 장기간 조리하면 COPD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공해 어떤 직업적으로 화학 물질 같은 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도 COPD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흔한 증상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좁아지니까 쌕쌕거리는 소리. 그래서 네. 천식하고 착각하시기도 하지만은 숨소리가 쌕쌕거린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중증이 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으시고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담배 좀 피니까 가래 기침 있고 숨차거나 이렇게 그렇죠, 맞아. 너무 간과하셔서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COPD도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천식도 쌕쌕거리는 소리 쌕쌕거리잖아요. 나요. 이게 좀 다릅니까?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요, 예,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만성 기도 질환인 거는 공통점이죠. 그리고 네. 증상도 굉장히 공통적인데요. 다른 거는 천식은 초기 진단 치료하면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이제 치료를 하면은 완전 이제 정상이라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고 폐활량도 정상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 COPD는 제가 환자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일방 토행로를 들어가면 못 돌아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나빠진 폐 기능이 망가진 폐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고 그래서 이제 증상을 완화는 좀 시킬 수 있지만은 폐활량이 정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COPD하고 천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 왜냐하면 천식이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분이 그 이후로 담배를 많이 피시면 이것도 역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두 가지가 겹치니까 증상은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만성호흡기 질환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은 더 주의하시고 절대 담배를 피시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흡연이네요. 흡연? 예, 맞습니다. 참 제가 흡연과 어원 전쟁 30년째 있습니다. 네. 환자들과 정말 맨날 기싸움 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두통 생길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참 정말 너무 제 입장에서는 미운데요. 이제 환자들이 또 담배를 피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막 구박만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담배 안에는 이제 당연히 니코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4,000가지 이상의 그런 유해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OPD의 대표적 원인은 이제 가장 큰 원흉은 이제 원흉.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 예. 담배 안 피면 되는데. 그러면 흡연만 COPD가 되고 그럼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단 말인데 그거 외에도 또 원인은 있겠죠? 예, 아까 그 실내 공기 오염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요. 여자분들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안 핀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업적으로 어떤 유해 물질에 흡연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실내외 이제 미세먼지,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어떤 연기가 많이 나는 조리를 그래요. 계속 하시거나 그랬을 때도 COPD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심한 폐렴을 앓았거나 결핵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폐가 많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망가진 상태가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COPD에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그러면 병원 가서 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가면 어떤 검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COPD가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폐활량 검사입니다. 이것을 아마 종합검진 같은 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건데요. 네. 기계에다 대고 이제 코를 막은 상태에서 숨을 끝까지 들이신 상태에서 세고 빠르게 6초 이상 기계에다가 해봤어요. 내쉬면 이제 폐활량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정상 예측치의 이제 8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도 폐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 불면 어지럽다니까. 더 불면 막 어지럽던 힘들던데요. 그거. 예, 폐활량 지금도 검사- 얼굴 빨개졌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요, 저희 그 폐기능 검사하는 기사분하고 싸우시는 노인분들 있어요. 네. 나 숨차 죽겠는데 왜 자꾸 부냐고 하냐고. 쓰러진다, 진짜.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검사라고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검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네네. 많이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COPD가 진단이 됐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이 됐다. 치료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자꾸 담배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계속 하셔도 죄송한데, 됩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일단 1번은 이제 COPD는 완전히 회복은 안 되지만요. 더 이상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연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금연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관지가 좁아져 있으니까 확장시키는 약을 쓰는데 이제 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을 흡입을 하면 폐로 바로 약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죠. 빠르게. 네. 그리고 크게 확장. 온몸에 흡수는 덜 되니까 부작용 작게 나타나거든요. 흡입기 치료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염증이 심할 때 일부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흡입할 수 있고 폐렴이 있거나 가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진해 거담제나 항생제 같은 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중요한 게 역시 COPD 환자도 폐렴 같은 걸 취약하거든요. 독감이나 그러니까 이제 계절성 독감 예방 접종이나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필수적으로 해야겠네. 맞으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뭐 금연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이런 예방적 차원의 치료법이 많고 뭐 간단하게 흡입 치료인데 뭐 이런 거 안 되면 뭐 수술 같은 방법도 없는 건가요? 진짜? 수술. 예. 예, 그러니까 COPD 환자한테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관지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드물고요. 아주 전문가에 의해서 이분이 그런 시술이나 수술에 의해서 확실히 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고 네. 일반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상태가 많이 좀 좋아지세요. 호흡이 막 가빴다가도 괜찮아져. 하다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안 좋아지시고 이 뭐라 그럴까요? 롤러코스터를 좀 타시던데 컨디션이. 네, 기복이 좀 예, 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COPD 환자는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증상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하루하루 그 변동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급격하게 호흡곤란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래양이 늘거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급성 악화라고 합니다. 급성 악화는 COPD 환자한테서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급성 악화가 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맞아요. 폐기능이 이게 일반 환자보다 더 빨리 나빠지고요. 결국은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COPD 환자 치료 목표 자체가 증상도 완화시키지만 이런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도 우리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급성 악화가 되는 원인은 대부분은 이제 감기나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제 세균에 의한 폐렴이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평소보다 너무 심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되면은 입원하여서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조금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호흡곤란이 평소보다 조금 나빠지려고 하면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담당 의사를 찾아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네. 그 사실 이 호흡하는 게 숨 쉬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그럼 저희들한테. 맞아. 못 쉬면 죽는데 뭐. 네. 그럼.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불편하면은 정말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매일 저희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숨이 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산소를 쓰시죠. 산소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공기 중에서 제가 산소를 폐에서 빨아들여줘야 되는데 맞아. 이제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남아있는 부분이 한 20-30%밖에 안 되니까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산소를 달고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동식 산소도 갖고 다녀야 되고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여기 우리 정신과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COPD 환자들에서 30% 이상의 환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서포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참 교수님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금연을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연을 하시긴 하실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참 금연에 결심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많습니다. 네. 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통계를 한번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교수님이 오랫동안 금연 지도를 많이 해 보셨을 거니까 야, 진짜. 이 금연을 시킬 수 있는 좀 팁 맞아, 이런 걸 맞아. 한번 오늘 네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금연 네. 팁. 제가 정말 이제까지 계속 금연과 전쟁을 하고 이제 담배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의지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렇게 30년 이상 담배 핀 분이 오시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담배 끊고 싶으세요? 그거 물어보거든요. 의지죠, 의지. 네네. 근데
처음에 아예 당연히 끊고 싶죠. 뒤에 와이프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끊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진짜 끊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때가 끊고는 싶은데 또 피고도 싶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휴. 한 3번쯤 물어보면 나중에 진짜 실토를 하세요. 별로 안 끊고 싶어요. 이렇게 담배를 얘기하거든요. 피고 싶다.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담배는 마약으로 규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담배를 피면은 우리 뭐 뇌 속에서 이렇게 이게 너무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거를 못 잊어서 또 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연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지를 생기게 하는 게 거기까지가 일단은 거의 반은 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서포트. 왜냐하면 밉잖아요. 와이프가 보기에는 숨 맨날 차고 가래 나오면서 맞아, 계속 담배 맞아. 피니까 믿고 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접으시고 당신 끊을 수 있어. 실패하더라도 또 해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괜히 너무 스트레스 주면 또 담배 그것 때문에 피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믿고 계속 피시면 안 되겠지만 계속 격려를 해주셔서 끊을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자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마 오늘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흡연, 그러니까 금연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키워드 같은데 숨만 잘 쉬어도 폐가 튼튼해지는 방법이 있다는데 숨만 잘 쉬어도. 숨만 잘 쉬어도 오. 뭡니까? 예, 뭐 폐가 튼튼해진다기보다 이런 호흡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오. 호흡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중증 폐질환 COPD 있는 환자들한테도 이 복식호흡법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네. 아까 호흡근 강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호흡을 의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네. 쉬어지죠. 네.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건데요. 이제 코로 깊이, 최대한 깊이 쭉 들이쉬면서 배가 불쑥하게 나올 정도로 이제 복식 호흡이죠. 보통 우리가 횡격막 호흡인데요. 횡격막이 쭉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이쉬면서 하면 배가 쭉 바지 지퍼 나오면서 터질 것 같은데요? 예. 배를 불룩하니까. 그리고 5초 동안 들이쉬고 굉장히 조금 더 길게 7초 이상 쭉 내쉬는.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쉽게 하실 수가 코로 있고요.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코로 들이쉬고, 예, 코로 내뱉는 쭉, 것도 코로. 예, 코로 들이쉬고 그 다음에 쭉 입으로 내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습관이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냥 TV 보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호흡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너무 숨을 길게 쉬려고 막 너무 참고 그러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어지럽습니다. 폐질환 있고 이런 분들 약간 조금 어지럽네. 자제하시고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약간 좀 어지럽네. 하시지 마십시오. 어지럽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폐 건강에 좋은 음식. 아, 먹어야죠. 아하. 사실 요즘은 잘 먹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폐 건강에 좋은 음식 혹시 있나요? 예, 음식 중요하죠. 저한테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 이 약을 어떻게 잘 쓸까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항상 무슨 음식이 좋은가요? 네. 무슨 음식이 안 좋은가요? 그래, 그걸 더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영양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번에 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강식이에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그래서 폐기능 저하를 조금 느리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강황이라든지 뭐 오. 비트라든지 오. 뭐 브로콜리라든지 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음식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좋다 그러면 또 오늘 또 마트나 아닙니다. 시장 가셔서 또 그냥 마트가 이것만 난리 뭐 나죠. 잔뜩 사갖고 오시는. 근데 뭐든지 과한 건 나쁘니까 네. 적당히 네. 골고루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담배 일단 끊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담배를 비롯한 이제 유해 물질로부터 이제 피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제 개인 위생이죠. 요즘은 다 누구나 잘 하실 겁니다. 손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하셔서 네.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식사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꾸준한 운동 단계 포함되면 상당히 좋겠죠.